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기 전에 꼭 전조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끊어내고 싶었던 인연인데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된다던가, 안 하던 짓을 좀 하게 된다던가, 때로는 신체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잠을 잘 자던 사람이 갑자기 야행성이 된다던가, 아침에 못 일어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던가 하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도 조만간 이런 전조 증상들, 이런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카드를 뽑아보세요. 네, 그럼 제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구독과 좋아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엔젤 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뽑아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2번, 3번, 1번, 4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새 집을 골라주셨네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조만간 수호신이 너는 잘 될 운명이다 하면서 전조를 보여줄 만한 그런 일의 힌트가 되는 카드거든요. 뒤집어 볼게요. 자,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연인 카드로 전조를 보여준다라. 자, 우리 여러분, 올해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겠습니다. 이 좋은 인연이라고 한다면 연애운이나 결혼운으로 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운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걸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넓어지는 거
또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연인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만 보더라도 진짜 어쩔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왔지?' 싶다가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아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라는 그런 양가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정말 공감도 전혀 안 됐는데 어째서인지 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까? 왜 먼저 내가 배려를 하게 될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약간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마 여러분이 한켠에는 '이래도 되나? 내가 호구가 되는 건 아닌가? 괜한 마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대요. 또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 맞나? 아닌가?' 이런 것을 좀 마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항하지 마라. 네가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전조 알고만 계셔도 조금은 수월하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정말 운에 변화가 들어오시는 분들, 막 대운이라고 하잖아요. 대운에 변화가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인간관계가 정말 크게 바뀌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또는 만나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의 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달라졌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여러분도 올해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런 사람을? 그런 거 있죠. 좋은 쪽으로. 음. 자, 우리 여러분. 인간관계 맺으실 때 어떠셨어요? 우리 여러분은 참 성장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의 범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정말 웬만큼 성숙하신 분들 아니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조차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속을 잘 안 지킨다던가 또는 정말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그걸 너무 잘 이해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또는 연애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상처를 받아왔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어찌 보면 큰 사건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큰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자리 잡혀 있다던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약간 편견이나 선입견 나도 모르게 좀 그 마음 안에 쌓여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의 모습에 에이스의 컵 딱 나와 있죠. 가슴속에 하트가 이렇게 쫙 다시금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하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상처는 대부분 치유됐어. 치유됐구나. 어쩌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치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동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연으로 무언가 마음 깊이 있었던 좀 아픔들, 슬픔들 또는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거,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은 좋은 기억들로 치유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제가 유튜브 막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구경을 하다가 어느 댓글을 봤는데 제 가슴속에 너무 와닿아서 전해드립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은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으로 잊어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큰 아픔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의 아주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행복이 이것을 잊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또 예전에는 이런 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었는데 또 이런 배려를 받아보거나 내가 해본 경험이 좀 적었는데 이런 소소한 끌림과 공감과 이해와 배려가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내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진정 바랬던 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좀 따뜻해지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대요. 원래 운이 좀 바뀌거나 전조가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아직까지는 좀 터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묵묵하게 믿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현재 만약에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거나 이전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던가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결론입니다. 3번의 완즈가 떴죠. 결국에는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한 그 변화를 느끼고 관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보고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치유해 보려고 하는 건 더 큰 물에서 놀기 위함이다. 더 넓은 곳으로 내가 이 서핑을 하러 나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거든요. 성장점이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릴 수만은 없는 법이야. 나는 더 잘 살고 싶거든. 나는 더 잘 나가고 싶어.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어. 그러니 나는 묵묵히 지금의 어두운 혼란을 잘 이겨나갈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전조에서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냐면 사람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요. 관계는 그냥 맺어지는 거죠. 또는 놓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체감하는 그 순간에는 조금은 숨을 내뱉고 여유를 가지고 적응할 만한 모먼트를 좀 가져라.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조언 메시지를 뽑아볼까요? 하하. 자, 우선 여러분이 아웃풋을 해야 되는 방향, 그리고 인풋을 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자, 아웃풋은요, 화성이 나왔는데요. 이게 붙잡혀 있는 노예예요. 이렇게 아웃풋을 해라 라는 건 당장은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여기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대요. 이 러버스가 지금 자세히 보면 한 명은 젊은 여인이 있고 한 명은 엄마거든요. 엄마. 그러니까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이상이에요. 뭐 요즘에는 연애도 잘 안 하는 시대라고 하죠. 이것저것 조금 따지는 것도 좀 많아졌고 또 내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 '내가 연애할 땐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고요. 또 결혼 또한 마찬가지죠.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또는 안 한다든가. 물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 러버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껏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나의 굴레, 인간관계의 패턴들, 연애의 패턴들, 현실이죠. 또 내가 전혀 맛보지 못했지만 마음이 이끌리는 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변화를 주고 싶은 방향, 연애의 방식, 어떤 관계의 굴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혼란이 당연히 되죠.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방어 기제라고 하죠. 받아들이기 전에 몇 가지 시험을 해보고 싶은, 안심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건데 처음에는 그래서 좀 버거울 수 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운명에 대한 반발심이 들기도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할까?
익숙한 패턴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신다고 하거든요. 만약 나에게 들어온 변화에 저항하고 싶다 하면 일단은 그대로 묶여 있으시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시간, 또 적응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어떤 혼란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지나면 이렇게 내 주변을 밝혀주는 이런 횃불들처럼 나를 주변에서 비춰주고 또 풀어주려고 하고 또 함께 저항해 내고자 하는 이러한 노예의 굴레 속에서 저항해 주고자 하는 다른 동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엔 다소 힘들더라도 내 마음의 불꽃을 꺼트리지 말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풋해야 되는 거.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인풋해야 되는 것은 수성 카드가 나왔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던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옮겨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내가 유튜브라던가 요즘에 온라인이 정말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모임이라던가 또는 책이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조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배워라. 라고 합니다. 이 수성의 카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계약이라던가 무역, 합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무역이나 합의나 계약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또는 상처에 갇혀서는 다른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파악이 돼야 내가 대답도 잘 할 수 있고 또 공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나를 또 이해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내가 관계적으로 끌림이 있는 그런 방향 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게만 느껴진다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을 잘 활용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주네요. 왜 성공운에서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사력 있고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는 인연이 진짜 오래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봐서요. 우리 여러분 올해 정말 귀한 인연 얻겠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와, Deep Knowing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진짜 우리 여러분은 외면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직관적으로 와닿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또 그 변화로 인해서 더 큰 좋은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Deep Knowing에서도요. 당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면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것이고 연결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믿고 신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그 느낌을 믿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혼란을 겪으셔야 한대요. 뭔가 끊어낼 수 없는 사슬같이 느껴지는 답답함 느끼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야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실은 내가 불편함을 느껴야 편안한 쪽으로 가잖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 또는 행복감 이런 것들에 아주 진실되게 스스로에게 대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네, 그럼 우리 1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해바라기를 골라주셨네요. 아, 꽃이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네. 자, 이 카드는요, 이 수호신이 어떤 시그널로, 어떤 전조로 나에게 너는 잘 될 운명이다 이야기해 줄지 힌트 카드로 뽑았거든요. 뒤집어 볼게요. 오, 킹 펜타클이 나왔네요. 킹 펜타클. 자, 킹 펜타클은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뭐, 웃 어른이라던가 상사라던가 또는 큰 회사, 조직,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가 있고요. 또는 가정, 건강, 금전, 이런 것들에 변화가 들어올 때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재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 그쵸? 나를 지탱해 주는 사람이나 장소에서 호재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회사에 득이 될 만한 큰 계약건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가정에 묶여 있던 돈이 잘 풀린다던가 또 건강이 좋아진다던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으로 좀 도와줄 사람이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름 있는 대기업이나 건수가 큰 그런 주문건들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돈이 잘 도는 일이 있다면 투자한 것 대비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거 운명의 신호다. 수호신이 돕는 거다.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라는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환율이 좀 올랐는데 요것과 관련된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 여기도 펜타클 10번이 나왔네요. 일단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오, 현재도 꽤 무난하게 뭐 사업체라던가 또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간, 잘 키워온 그런 시간들이 좀 축적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금전적으로도 좀 안정화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는 경력이나 나의 경험들이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마음에 7번의 컵 카드가 떴거든요. 아, 뭘 좀 해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또는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갈증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펜타클의 요소들이 좀 진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런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죠. 돈이 좀 벌리는 상황 또는 투자할 거리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마음의 갈증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사람이 없을 때는 진짜 일이 안 풀리거나 없을 때, 급할 때, 이럴 때는 선택의 폭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될 만한 거, 그리고 이미 되고 있는 거, 또는 이미 되고 있는 사람의 제안이나 계약이나 또는 협업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에 올라타야 된다. 그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지금 마음속에 또는 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것도 되게 대박 날 것 같고 저것도 대박 날 것 같고 또는 이랬다면 좋았을 거고 저랬다면 더 좋았을 거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길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파이가 정해져 있고 또 대세의 흐름이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더 큰 대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안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미 여러분은 고정된 상태거든요. 안정적으로 잘 고정하고 또 수익화한다거나
그걸 관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나에게 새로운 어떤 그 물꼬를 터트려 주는 건 제3자예요. 여기 에이스 완주죠. 그죠? 이 에이스 완주는 충동적이고 굉장히 갑작스러운 어떤 경쟁 상황,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 또는 유행, 흐름, 그 순간의 사건 이런 것들로 펼쳐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내가 준비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치고 나갈 때 바짝 잡고 활용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괜히 이런 기회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염두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괜한 욕심으로 스스로를 좀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또 괜히 괴로워지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촉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랍니다. 여사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이 드는 방향이 생기시면 그거 믿고 가시면 돼요. 특히 외부적으로 이런 기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게 한 가지의 기회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회가 한 번에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다 하는 걸 결정을 탁 내리셔야지 더 잘해볼 거라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면 다 놓칠 수도 있다라는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킹 펜타클 나왔죠? 킹 펜타클은요, 나 자체를 나타나기보다는 나를 지탱해주는 기반이라던가 더 큰 세력 있죠. 더 큰 조직이나 세력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정도의 파이인지 그 흐름에 내가 편승할 수 있는 정도만 욕심을 내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다운 거야. 이게 내가 진정 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어. 강단 있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시고 나아가시면 충분히 이익도 볼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상황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아셨죠? 자, 기회가 들어온다는 건 어떤 로또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평소에 바래왔던 것이 눈에 보이는 거지 주어진 것을 보고 내가 갑자기 꿈을 꾸거나 바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럼 조언 메시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오! 자, 우리 여러분. 운의 흐름을 타고 가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운이 돕는 곳으로 가라. 한 번 더 나왔어요. 목성에 조화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나의 기대가 충족된다. 주변의 악한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는 힘이 있다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의지로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시장의 대세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던가 회사에 어떤 기회가 들어온다던가 그래서 내가 그 중책을 맡게 된다던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경쟁을 걸어서 뭔가 경쟁을 붙여서 더 붐이 일어나는 상황 갑자기 그 국가 정책들 시장 상황들 이런 것들의 변화가 들어오면서 내가 득을 보는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실현하고 목성은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것이기도 하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자신 있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결과를 꼭 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풋,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금성이 나왔어요. 즐겨라. 하프 나왔죠? 음악이잖아요. 즐겨라.
자, 우리 여러분, 금전운, 현실적인 운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펜타클은 건강적인 요소이기도 하니까 정말 가족 간에 화목하고 건강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상승하고 뭔가 일도 잘 되실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큰 욕심, 그쵸? 욕심이라고 한다면 횡재수, 이런 것들 너무 바라고 이 운을 활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덜 먹게 된다고 하니까 욕심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 흐름을 타고만 가시더라도 즐기기만 하시더라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꾸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야, 잘 될 때 더 투자하고 더 무리하고 막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그죠? 그런 것들에 여기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마음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직감을 더 믿으셔야 합니다. 자, Truth Be Told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부엉이가 이 가슴에 창문을 활짝 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카드는 진심 어린 소통을 필요로 할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진심 어린 소통을 상대방과 나누기도 하지만 내 자신과 나누기도 해요.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헌신과 희생을 할 생각이 있는가?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게 맞는가?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사람은 그 간절함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갈래로 나뉠 수가 없거든요. 진정으로 우리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 강한 믿음이 있는 일, 또 정말 내 마음을 기울여서 잘 되게 하고 싶은 일, 또는 사람, 또는 조직,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나의 강점을 살펴보는 것도 또 좋지만 아까 제가 잘했던 거, 이때까지 잘 준비해 왔던 거 이런 거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해 버리시래요. 나는 이 정도는 솔직히 아니야. 내 단점은 사실 이런 거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음을 열고 진심에 집중해라.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골라주셨네요. 빵빠레도 보이고요. 자, 이 카드는요. 수호신이 나에게 어떤 전조를 보내줄까? 어떤 시그널로 너 잘 될 운명이야를 보여주실까? 뒤집어 봅니다. 야, 태양이네요. 그냥 여러분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왜 이러지? 왜 기분이 좋지?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별일 아닌 것 같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태양 카드가 전조라고 한다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너무 눈에 잘 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잘 발견하게 된답니다. 물론 바빠질 수 있어요. 일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니즈가 많아진다는 거,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죠. 그쵸? 내 가게가 눈에 잘 띈다던가 또 나의 존재감이 강해진다는 의미니까요. 그죠? 그리고 심적으로는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상승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든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무튼 확실한 건 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게 전조 증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무 좋게 들어오는 그 전조인데요.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이게 다 우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온 결과군요.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줄 수밖에 없겠어요. 물론 어떤 때가 왔을 때지만. 여러분의 모습에 일단 전차 카드가 떴거든요. 달려, 달려, 이리야, 이리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원래 웨이트 카드의 전차 카드는 가만히 서 있는 그 스핑크스 두 마리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말들이 아주 세게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이 흑백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뜻하는 상징체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고. 아마 우리 여러분이 이러한 운의 흐름, 정말 좋은 운의 흐름, 자신감, 확신을 가지기까진 오랜 시간 걸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9번의 소주 카드가 속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언젠가 이런 시기가 온다면 또 언젠간 내가 이만큼 고심하고 생각하고 예측해왔고 찾아왔던 그런 진실을 알아주는 그런 순간이 올 거야. 그 순간은 정말 지체 없이 달릴 거야. 항상 염두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온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빨리빨리 갈 때 나는 혼자 조금은 느리게 천천히 정면으로 승부해 왔던 그 일들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고 또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라고 하네요. 자, 결론에서는 킹의 소주가 나왔잖아요. 이 킹의 소주는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마스터라고 볼 수도 있고 왕이잖아요. 여기 검을 들고 있는데 되게 허술하게 들고 있죠. 정말 고수들은 늘 긴장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기회가 온 순간, 상대방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 또 내가 일격을 가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짜세가 나오는 법이죠. 자, 조만간 우리 여러분이 정말 공을 들였던 그 일에 인정을 받을 만한 또는 일격을 가해서 보여줄 만한 그런 모먼트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계시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남았기에 끝까지 공을 좀 들여야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가끔은 마음 한켠에 그 시기가 오긴 올까? 내가 정말 이렇게 고심한 것을 또는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진실들 또는 결실들 볼 수 있는 그때가 올까? 의심스러운 날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시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조언 메시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뽑아볼까요? 우와,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조언 메시지에서 너무 귀중한 카드들이 나왔네요. 일단 수성의 이 돈자루 카드가 여러분의 아웃풋, 행동 방향에서 나왔다면 당신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 기술력 또는 스스로를 엄청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돈으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거기에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 그 에너지를 갈아 넣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금전적인 부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투자해라. 그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해도 좋다라고 하네요. 여기 킹의 소주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제3자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 워낙 많잖아요. 찾아보면 꼭 있을 거라는 얘기죠. 뭔가 배울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 같다. 이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또는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넌지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풋에 대한 조언으로 목성의 부엉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신중할 것, 지혜롭게 생각할 것, 통찰력을 키워볼 것, 또 과거의 이력을 살펴볼 것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혜롭고 통찰을 하고 뭔가 조심성이 있다라는 건 내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이력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성찰하셔도 좋고요. 또는 다른 타인의 과거의 이력들을 살펴보면서 배울 만한 것들. 아, 이 사람은 예전에 지금의 나와 같은 경험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또 나의 삶에 적용해 보셔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와우! 여러분 소울메이트가 나왔는데요? 오! 진짜 여러분에게 뭔가 지침이 되어주고 통찰력을 키워주고 뭔가 마음속 깊이 고심했던 부분을 좀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분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인연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태양카드 말씀드릴 때 누군가의 눈에 잘 띄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지금 누가 필요한지 주변을 둘러보니 너무 잘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 많이 찾는 시기에는요. 아, 왜 이렇게 귀찮아 하지 마시고 그래. 이렇게 나를 찾아주는 걸 좀 역으로 이용해보고 활용해보면 어떨까? 또는 내 눈에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해?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걱정부터 하시지 마시고 그래, 이 중에 내가 지금 나에게 유용하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지? 당장 투자해볼 만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들은 뭐지?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 운을 강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큐피트 화살을 든 하트를 든 천사를 골라주셨는데요. 애정운을 좀 기대하고 계실까요? 자, 이 카드는요. 수호신이 나에게 전해줄, 보여줄 전조에 대해서 힌트 카드로 뽑았거든요. 너 잘 될 운명이야 라고 어떤 식으로 좀 보여줄까요? 뒤집어 볼게요. 아, 페이지 소즈가 나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 요즘에 배우고 싶은 것들 좀 많아지지 않으셨어요? 또는, 왜 이렇게 나는 모르는 게 많지? 이렇게 세상에 내가 공부할 거, 알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하면서 약간 지식 탐구욕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 전조가요, 이렇게 온대요.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왜 이렇게 알고 싶지? 더 배우고 싶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지식 탐구욕이 증가할 때, 나 지금 운이 잘 풀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운명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운이 상승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나의 무지에 대한 깨우침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들 있죠. 이 넓은 우주에 나는 개미 같은 존재구나. 이런 걸 깨우치면서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고 또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게 이제 운이 좋아지는 기류에 올라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네요? 야, 진짜 무지를 깨닫는 게 운의 상승세가 많네요. 진짜.
그 유명한 철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죠. 당신이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철학의 시작이다. 자기 성찰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도 운이 상승할 때 이런 변화가 들어오겠습니다. 여기도 페이지에 소주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공부하고 있죠. 그쵸? 전구에 몸을 조금 맡긴 채 아래 아슬아슬한 검을 건너고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 책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는 얘기고 너무 훌륭한 자세입니다. 누군가가요,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푸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경험하고 계실 거고요. 또는 그런 적 있으시죠?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하다 보니 아, 나도 이걸 사실은 잘 몰랐던 거구나 인정하게 되고 또 알아보게 되고 더 진중하게 고민하게 된다 하는 그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요즘에 강의를 합니다만 가르치다 보면 더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 더 이해를 깊이 있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오히려 많이 공부를 하고 배움의 길로 더 들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도 있는데요. 아, 이 조만간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들어서게 되실 거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2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2번의 펜타클은 현실과 이상의 어떤 상황을 잘 잡고 갈 때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지만 당장은 내가 불가능하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그 조율점을 계속 찾아가고 균형을 잘 잡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은 염두에 두는 미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으실 거거든요. 또 그렇게 되려면 일련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또 주변과 스텝을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바라봐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또 내 스스로의 역할에서 좀 더 출중하게 내 역할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만들어가면서 생각하는 와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만간 우리 여러분은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정말 후회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꽉 찬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실 거라고 하거든요. 내가 작은 역할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진심을 다해 탐구하고 조사하고 채워봤기 때문에 이제는 한켠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 무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거대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건 그냥 아는 거거든요. 알고 나면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그저 그냥 작은 용기가 필요했던 거구나 라는 걸 그렇게 깨우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조만간 우리 여러분에게 이런 모먼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싶고 궁금하고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파헤치다가 아, 알고 나니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고 그 작은 퍼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그러니 무언가 알고 싶고 궁금하고 파헤치고 싶은 어떤 사실들, 지성적인 어떤 욕구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그 길로 들어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나 강의나 뭐 소소하게는 요즘에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셔도 마음의 부담을 좀 더는 데에 또 정말 힘주어서 했던 어떤 패턴들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조언들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확신이 필요했던 거군요. 음. 자, 태양의 이 메달 카드가요. 여러분의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뭔가 결론을 내라, 결실, 성과를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은 어쩌면 두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다 가지고 가시느라 좀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두 가지 잘 균형을 잡고 가는 거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데 지금은 확실하게 내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두 가지 동시에 다루고 있긴 하지만 현실을 꽉 잡고 가고 계시잖아요. 요거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중간에 내가 좀 부족해. 좀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고 아는 게 많아야 될 것 같고 스스로를 시험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는 그런 심기를 건드리는 제3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배워본다던가 살펴본다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강화시켜라.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또 이 카드는 보상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성과나 결실이 있다면 그거 잘 받아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인정이 곧 따라올 텐데 그 인정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기보다는 내 노력에 응당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거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인풋에 대해서는 목성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아름다움, 타고난 매력, 성숙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인풋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닮고 싶은 사람, 또 내면에서 진정으로 끌림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카피해봐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을 여러분이 탐구하고 배우는 것일 수도 있죠. 아, 나에게는 이러한 자세나 이러한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라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언가 인정받고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어울릴 만한 애티튜드 또는 신념, 가치관, 아우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따라와 줘야 되긴 하거든요.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그 아비투스와 관련해서 좀 끌림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또는 그런 아비투스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탐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에 좀 되새기도록 해라 라고 하네요. 네. 어떤 외현적인 아름다움이었다면 이 첫 번째 자리에 나왔을 텐데 여러분의 인풋에 대한 상징으로 나왔다 보니까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자, Here and Now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에서 주는 조언이 진짜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현재 네 손 안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잘 잡고 가시고 있는데 현실에 비중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계신 것 같다고 이 부분 너무 훌륭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거, 바로 인정받고 결실을 볼 수 있는 거, 또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지식들, 지성적 욕망의 체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실히 운의 전조가 일어날 것 같고 상승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알고 나면 오히려 가볍게 털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내 손 안에 있는 걸 더 확실하게 움켜쥘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들어오는 당연한 인정과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 이런 것들에도 스스로가 완전하게 그래 이 정도 인정받을 만하지 정말 그만큼 노력했어 라고 확실하게 스스로도 인정을 하려면 이러한 작은 물음에 대답은 해야 할 것이다 라고도 조언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 여러분 내 손 안에 귀중한 것들 속에서 보물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할게요.